이어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걸로 가져왔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연휴가 계속 가는 와중에서도 트위터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트위터의 창업주 잭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제목이 이랬습니다. Criticize sale of Twitter to Elon Musk. 트위터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Elon Musk hasn't proved himself to be the best leader. 그러니까 머스크는 트위터를 맡기에 충분한 리더라는 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잭 도르시가 비판을 했는데요. 이 인물은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머스크만큼 괴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짜의 눈으로 봐도 이거 머스크 허튼 짓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불안해진 거죠.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판을 받은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얼마 전의 트위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언론사들이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기사 한 건에 대한 클릭마다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유료화의 계획을 내비친 겁니다. 머스크의 이번 발표, 트위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군분투하고 있던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수익성을 위해서 머스크가 물론 유료화 계획을 밝혔지만 무료로 보던 구독자들은 오히려 소위 치사해서 안 봐라고 생각하고 클릭을 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트위터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5월 초를 전후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트위터의 기사 유료화 뉴스가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잭 도시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잭 도시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는 트위터의 이상적인 리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려는 당시에는 잭 도시만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를 돕겠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최적화의 인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잭 도시 이야기도 재미있는데요. 트위터를 창업을 한 사람으로서 중간에 한번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경영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시 복귀를 해서 트위터를 되살리려고 애를 써왔던 인물이고요. 당연히 트위터로서의 지분, 목소리가 매우 큰 사람입니다. 자, 이랬던 그가 지난해 많은 이사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인수가 트위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힘을 실어주는 덕분에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한결 수월하게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그랬던 잭 도시마저도 일론 머스크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신생 소셜미디어 서비스입니다. 블루스카이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 창업자조차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 않고 새로운 SNS를 사용할 만큼 이 트위터에 대한 실망 매우 컸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트위터를 인수해서는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넌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머스크는 작년 10월에 인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을 정말 많이 잘랐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폐쇄하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블루라고 불리죠. 이제 이러한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정책, 회원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코인을 결제 이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내놓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선 너무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트위터가 도대체 어떤 서비스로 갈 것인가라는 우려를 키웠었습니다. 최근에는 X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명까지 변경까지 하면서 트위터를 에브리띵 앱 또는 여러 가지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처럼 변화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트위터에 대해서 잭 도시 창업자조차도 두 손 두 발을 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야기의 도화선이 됐던 최근의 뉴스, 바로 트위터에 올라오는 언론사의 뉴스를 유료화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 역시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기사들을 건당 유료 결제 모델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무료 뉴스가 많습니다.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사들이 이미 유료화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뉴스들을 보려면요. 1개나 10개, 최대 10개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몇 개 이상의 뉴스를 볼 때는 반드시 유료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대부분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론사 구독을 통해서 이미 돈을 내고 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또 뉴스를 보려면 별도로 돈을 내야 되는 이중 비담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찌 보면 이미 유료화 모델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돈을 내야 된다는 이중과금의 문제 때문에 시장의 반발이 뜨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트위터에 뉴스를 유료화로 제공하게 된다면 언론사들도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눈길을 끄는 이상한 기사들을 더 만들 수 있다. 즉 정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또는 SNS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SNS의 역할에서 이러한 유료화 모델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만큼 과연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뉴스 유료화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도 외신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로 결제를 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심지어 창업자까지 등을 돌린 일론 머스크의 행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앞서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이를 뒷받침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외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마켓워치에서는 뽑았더라고요. 찰리 먼거 투자자 규제 워린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 full of bad loans of commercial property. 미국 은행들이 상업 부동산 부실 대출에 대거 노출되어 있어서 또 다른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올해 그는 99세입니다. 정정하신데요.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 은행들의 악성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대거 안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분은 억만장자 투자자 워렌 버핏의 오른팔로 불리는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말에 경고장을 내밀어서 외신들이 다 그의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매각 이후에도 미국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찰리 먼거의 경고, 외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찰리 먼거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엔 이름이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은 워런 버핏으로 유명하고요. 그렇죠. 오바마의 현인이라 불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찰리 먼거 99세나 되는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의 이야기에 미국 현지에서 이만큼 주목을 할 만큼 그분의 이야기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금융위기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금융과 부동산, 어찌 보면 재테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시장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 두 축인데요. 상업용 부동산까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큰 위기가 온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찰리 먼거가 국내에서 이름을 많이 알렸던 거는 사실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자, 찰리 먼거는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비관론자입니다. 워낙 암호화폐들이 어려울 것이다. 비트코인은 영원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한국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난해 그리고 제 2년 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찰리 먼거의 입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PF 문제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 등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빨리 잡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금방 막을 줄 알고 1차 조치를 취했으나 또다시 이제 2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 역시 만약에 이번에 터지는 걸 막지 못한다면은 향후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찰리 먼거의 부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 문제로 굉장히 위기에 맞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부동산들이 더 이상 투자하기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첨언했는데요. 특히 일반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먼저 사무실 건물과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상업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택근무가 계속 지어지면서 이런 상업용 건물에 대한 이용,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경제 위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없어져 있고 이러한 제거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건전성 우려에 따른 중소은행들의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중소은행들의 뱅크런이 이어질 경우에 다시 상업용 대출에 대한 회수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상업은행의 이제 상업 부동산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대출 문제가 정말로 터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중소은행들이 순차적인 파산이 더욱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미 중소은행의 위기 시작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더욱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럴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붕괴, 금융시장의 붕괴, 결국에는 미국 거시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올해 완연한 회복을 계획했던 미국 정부 그리고 페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퍼블릭에 대한 회사의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인수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경각심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발언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와 달리 정말로 큰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트위터의 유료화 계획,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번에 찰리 먼거의 부동산 경고 위기장을 내놨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